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파일에서는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한 행성들을 공부할 겁니다. 행성들은 먼저 각 행성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행성들을 구별할 거예요. 행성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행성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먼저 여기 쭉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들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태양계 말고도 어떤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거예요. 가장 먼저 항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있고 미성이 있고요. 소행성, 그 다음에 해성과 기타 다른 이상한 것들이 같이 있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태양계예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거, 미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거, 소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지만 행성보다 좀 작은 애들, 그 다음에 해성은 궤도가 좀 다르게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좀 찌그러진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웬만한 태양계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있어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중심이 이렇게 빛을 내는 애가 있어요. 얘만 스스로 빛을 내요. 얘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고요. 항성 주변에 어떤 자그마한 천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우리는 이런 애를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행성 주변에는 행성 주변을 도는 애가 또 있어요. 우리는 얘를 미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행성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지만 행성보다 작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요. 행성보다 작은 애들이 돌아요. 이런 애를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해성은 궤도가 특이해요. 해성의 궤도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애도 있고요. 한번 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성은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성에서 산다면 별똥별이 온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별똥별을 유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알고 나서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두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각각의 우리 태양계에서 있는 행성들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는 수성입니다. 수성은 잘 보면 여기 크레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크레이터들이. 수성에 크레이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이터가 많아요. 대기가 없다는 소리는 풍화작용이 없다는 소리고 풍화작용이 없으니까 크레이터가 한번 생기고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대기가 없고 태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낮에는 높은 온도고요. 밤에는 낮은 온도가 돼요. 결정적으로 높은 온도가 되는 이유는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이겠죠. 근데 왜 밤에는 낮은 온도냐? 우주 공간에 대기가 없으니까 그냥 태양빛 받은 게 바로 우주 공간에 다 식혀버려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낮은 영하까지 떨어져요. 영하 한 10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특징은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대기가 없고 크레이터가 무척 많으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다. 대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도 안 들릴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랑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이유는 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대기가 CO2 이산화탄소예요. 대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게다가 얘가 구식기압이에요. 구식기압이라는 소리는 기압이 무척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무척 세요. 자,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게 수성이었거든요. 영하까지 떨어져요. 영하 100몇 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금성은 대기가 있어요. 게다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90기압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400도가 넘습니다. 그 소리는 여기는 무슨 효과가 있다는 소리냐면 바로 대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있는 효과가 온실 효과예요. 근데 이 온실 효과가 무척이나 커서 금속은 아주 뜨겁습니다. 온도가.
수성과 금성과 그 다음엔 지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지구는 빼고 이제 이거 설명해 줄게. 이거는 화성이에요. 화성은 그림을 보고 화성을 딱 구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극관이라고 합니다. 극관. 먼저 화성은 똑같이 대기가 있고 이 대기가 역시 똑같이 금성과 똑같이 CO2입니다. 그런데 금성은 대기가 90기압이지만 화성은 기압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희박해요. 희박한 대기예요. 그 다음에 화성은 산화철이 많아요. 여기 모래가 우측이나 많고 산화철이 많아요. 산화철이 많다는 소리는 화성이 붉은 색깔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 불타는 별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색깔이 붉은 색깔이어서 붙여놨는데 과학적으로도 화성 표면에 산화철로 된 그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 색깔입니다. 또 하나는 화성은 지구보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습니다. 여기는 중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극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극관은 얼음 혹은 드라이 아이스로 된 얼음, 우리의 남극과 북극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극과 북극도 남반구가 겨울이 되면 커지고, 그러니까 남극은 남반구가 겨울이 되면 커지고, 남반구가 여름이 되면 남극이 좀 작아져요. 얼음이 덮인 부분이. 북극도 똑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얼음이 작아지고, 겨울철에 얼음이 커집니다. 화성의 극관도 이 부분이 겨울철이 되면 극관이 커지고, 이 부분이 여름철이 되면 극관이 작아집니다. 극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 이 사진은 약간 삐딱하게 찍어서 위만 보이지만 극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성은 또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데고 많이 꿈꿨던 데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화성으로 로켓 탐사선 로켓을 보냈어요. 로봇을 태워서. 여기 이 그림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그림을 보고 딱 구별할 수가 있는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줄무늬가 있고 또 하나 여기 점 보이거든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대적점입니다. 대적점은 아주 큰 빨간색 점이다예요. 사실은 얘는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우리의 태풍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성은 대기가 있지만 CO2, 지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항상 구름이 있고 대기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악독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목성은 덩치가 가장 크고 무거운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밀도는 작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커요. 근데 목성은 무거워요. 무겁지만 덩치가 커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딱 볼 때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밀도가 작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목성은 해가 있고요. 안 보여요. 이유가 해가 너무 약해서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성이 무척 많습니다. 위성, 즉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건 달이고 어떤 행성 주변을 도는 걸 위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위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성들을 구별할 때 목성을 기준으로 만들고 지구를 기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설명할 겁니다. 목성의 큰 특징, 사진을 보고 줄무늬가 있다, 대적점이 있다, 크고 무겁다, 태양계에서 태양 빼고 그 다음에 큽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작은 편이고 해가 있고 위성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천체만 환경으로 목성을 보여줬는데 목성에 갈릴레이 4대 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위성도 가지고 있고 사실 위성은 무척 많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예쁩니다. 얘가 바로 토성이죠. 토성은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해가 있다. 다른 말로 고리라고 하고 얘가 무척 크고 예쁘고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성에 고리가 있고 토성도 목성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밀도도 작고요. 위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와 고리가 있는 것 중에서 목성의 고리가 가장 특별하고요. 목성의 고리에는 이렇게 색깔 띠가 보이는데 우리는 얘를 카시니 틈이라고 합니다. 카시니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틈이라고 해서 카시니 틈이라고 합니다. 얘 토성의 특징입니다. 토성은 다른 행성과 달리 특별한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작은 밀도입니다. 그냥 작은 밀도가 아니라 토성의 평균 밀도는 과학자들이 0.7 g/세제곱센티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은 밀도가 1이에요. 근데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 다 밀도 1보다 커요. 그냥 2, 1, 이 정도 숫자인데 토성만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아주 큰 수조나 바다가 존재한다면 토성은 물에 뜹니다. 토성을 잘 섞어서 토성의 일부를 딱 가져와서 물속에 넣으면 토성은 뜹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1보다 작아서 밀도가 물보다 작은 유일한 행성이 토성입니다. 이거는 그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얘는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은 어떤 특징이냐면 해가 있어요. 똑같이 고리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뿌옇게 그려져 있죠. 네, 얘를 잘 보면 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리가 세워져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수성은 이렇게 축이고 금성도 이렇게 축이고 화성도 이렇게 축이고 목성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지만 토성도 기울어져 있지만 축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근데 얘는 축이 누워 있어요. 특별한 얘기예요. 예? 축이 누워 있는 게 천왕성. 천왕성도 목성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역시 목성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식 행성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가 약간 까만데 우리는 얘를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목성의 대적점과 비슷하게 생기는 소용돌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왕성의 사진이고 여기는 대흑점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행성들을 구별할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행성들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눕니다. 지구형 행성은 저쪽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지구형 행성입니다. 주로 앞부분에 있죠. 앞에 있고요.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크다는 소리는 단위 부피당 되게 무겁고 또 하나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밀도가 크겠지요. 그 다음에 위성이 적습니다. 수성은 위성이 없고요. 금성도 위성이 없습니다. 지구는 위성 딸랑 하나, 화성은 위성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목성형은 위성이 무척 많아요. 다음에 지구형 행성은 이제 보통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무게도 작겠지요. 목성형 행성은 얘네랑 반대입니다. 주로 화성 다음부터니까 뒤쪽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작고요. 암석 대신에 기체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성은 많고요. 고리가 다 있습니다. 목성도 고리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뿐이죠. 그 다음에 크기가 크다.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무겁겠지요. 물론 밀도는 작지만 너무 커서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나눈 겁니다. 딱 사진으로 봐서 얘는 지구형 행성이다, 얘는 목성형 행성이다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행성의 구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행성과 외행성입니다. 내행성과 외행성은 기준이 되게 쉽습니다. 태양이 있다면 지구가 요 코스로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기가 지구궤도예요. 이 지구궤도에 안쪽에 도는 애가 2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안쪽에 도는 애가 바로 수성이고요. 금성입니다. 수성과 금성 안쪽에 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내행성이라고 합니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도는 행성을 말하고요. 외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 도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에 도는 애들. 당연히 여기는 화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성이 있겠고요. 쭉 해왕성까지 다 외행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얘가 지구일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금성이 이 부분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있으면 금성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전 방향이 태양을 바라보고 사람이 서 있다면 낮 시간이겠죠. 여기 부분이 낮 시간입니다. 태양을 바라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뒤는 밤 시간이겠죠.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밤 시간일 거예요. 태양을 반대편에 두고 있으니까. 그럼 밤 시간이고 낮 시간이면 가운데는 저녁 시간이 되겠죠. 저녁 시간. 저녁 시간에 해가 안 보이게 되면 금성이 보이죠. 태양 쪽에서 보이니까 서쪽에서 보이는 거죠. 저녁 시간에 서쪽에서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도 저녁 시간에 볼 수가 있겠죠. 딱 나눠서 이쪽은 저녁에 봤어요. 저녁에. 그러면 금성이 어떻게 돌아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쪽에 있다는 소리는 밤에서 낮이 되는 요때 볼 수 있겠죠. 요때.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벽에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그래서 딱 나눠놔서 이쪽에 금성이 위치하면 저녁에 볼 수가 있다. 이쪽에 금성이나 수성이 위치하면 새벽 시간에 볼 수 있다. 근데 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요때. 요때는 못 봐요. 이유가 있죠. 태양 뒤에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일 겁니다. 요때 보면 보죠.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죠. 태양은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태양이랑 같은 곳에 있으니까. 금성을 보려면 태양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못 보고 필터를 껴서 망원경을 보면 금성을 색깔로 보는 게 아니라 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녁과 새벽에 볼 수 있는 걸 알았으면 이제 외행성도 볼게요. 외행성은 역시 이때는 다 저녁 때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다 새벽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위치를 한다면. 그런데 기준으로 봐서 요때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이럴 때. 요 뒤쪽에 있을 때는 밤에 한밤중에도 얘네가 하늘에 떠 있는 게 되겠죠. 한밤중에도. 그래서 외행성이 태양과 반대편, 지구의 정반대편 쪽에 위치하면 외행성을 그날 밤 내내 볼 수 있어요. 바로 요즘과 같은 시기죠. 요즘에 밤 8시, 9시만 되더라도 목성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보면 서쪽에 목성이 있어요. 즉 밤새 목성이 떠 있는 거예요. 외행성이니까. 금성과 수성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런 애들 외행성은 한밤중에도 볼 수 있다. 물론 위치가 이때 여기 있을 때 외행성은 한밤중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행성은 새벽 혹은 저녁에 관측이 가능하고 외행성은 이론상 새벽, 저녁 관측 가능하고 밤 모두 관측이 가능하죠. 저녁 때, 새벽 때도 관측이 가능하고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죠. 물론 얘네가 여기 있으면 저녁에만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도는 코스가 언젠간 여기 올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도 가능합니다. 행성 부분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다 외울 게 많습니다. 사실 문제도 조금 많습니다. 그 소리는 행성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성 공부할 때 사진과 같이 공부하시고요. 각 행성의 특징들을 알아두시고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내행성, 외행성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공부를 하면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생님이 전체를 쭉 했어요. 왜냐면 이제 태양계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탐사선이 밝힌 화성의 모습과 다음에 교과서상에 여러분들이 요 사진
파일에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교과서에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 있죠. 이 사진의 특징들, 어떤 행성에 뭐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번 파일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가 바로 해성이에요. 해성. 해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양이 있을 때 해성이 도는 코스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해성은 이렇게 돌아요. 해성이 이렇게 돈다는 소리는 해성은 행성처럼 이렇게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고 찌그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해성은 꼬리가 생겨요. 이렇게 꼬리가 생겨요. 근데 선생님이 틀리게 그랬죠. 해성이 요 궤도로 돈다라고 하면 꼬리는 해성이 진행 방향과 상관이 없어요. 꼬리는 꼬리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꼬리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성은 얼음과 다음에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음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녹겠죠. 승화가 돼요. 우주 공간에서 녹지 않고 물이 안 되고 승화가 될 거예요. 승화가 되면 수증기가 막 주변에 생겨나죠.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그 얼음이나 수증기들은 다 뒤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다 모든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 뒤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꼬리가 이렇게 생기니까 꼬리의 반대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진행 방향을 알 수는 없어요. 진행 방향을. 그래서 해성은 이런 특징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파일은 좀 짧게 끝날 겁니다.